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 생일을 맞는 존경하는 동지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진심으로부터의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제1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쿠바 당과 국가의 새 지도부가 노세대 혁명가들이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쿠바 혁명 위협을 굳건히 계승하고 힘있게 전진시켜 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제1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봉쇄 책동과 겹싸이는 시련 속에서도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형제적 쿠바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사회주의 위협 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1비서 동지와 온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4월 20일 평양.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주석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의 생일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시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축하 꽃바구니를 쿠바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20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꾼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축하 꽃바구니의 대행기에는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 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공장에 찾아오시어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당제 8차 대회와 또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에서도 그렇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자력갱생에 대해서 강조하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기본 정자, 기본 주제인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그때 우리 공장 노동계급의 그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공장을 찾으시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이 과학기술 보급실에도 들으셨습니다. 그때 공장에 원격 대학에서 공부하는 종업원들이 많다는 것을 요해하신 구의께서는 기술인재 교육 사업에 힘을 넣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이 장성하니 이제는 외부의 도움도 없이 공장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기술인재 대료를 더 누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올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받아안고 자력갱생의 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당중앙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도 앞장서자고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 집단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작업반, 직장들에서 창조된 좋은 교훈과 기술은 다른 작업반, 직장들에 배워도 주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공장적인 자력갱생, 혁신을 해도 공장적인 혁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올해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은 사업 성과로 받드는 참된 실천가가 되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정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지금 각지의 청년들 속에서는 위훈 창조, 긍정 창조, 문융 창조의 기수,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가 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들의 적극 탄원에서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초태진구를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미풍이 수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당제 8차대 이후에만 하여도 평양시와 남포시,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6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탄광과 강산, 농촌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주요 전구들에 탄원하고 구수는 날을 따라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청년덜국대 활동도 구원호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김역 청년덜국대들에서 상반년도 굴진계획을 완수한 것을 비롯해서 석탄공업부문 안에 70여 개 청년덜국대들에서 1, 4분기 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시군 안의 그 수많은 청년들로 청년덜국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의 그 물길 정리 공사를 진행하고 황해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물길 공사와 조류지 확장 공사, 강하천 제방 보수 공사를 적극 벌려서 농업 생산에 이바지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안의 그 청년덜국대 연두를 비롯해서 그 새 세대 청년들이 에네르기 전략형 산소해를법 영광로 건설에 앞장에서 그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청년덜국대 활동들이 지금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생산 현장들에 적극 달려나가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내선 근로자들을 적극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와 이름은 서로 달라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애국 청정의 열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순천 석회석 강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단계별 발파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얼마 전 25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리오니운 대발파로 많은 광량을 확보한 광산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 세멘트 생산의 주원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대형 굴착기와 대형 화물 자동차들의 보수정비를 책임적으로 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송 애자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존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각종 애자와 전기 솔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내부를 적극 참고 동원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선행시키면서 현존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애자 직장에서는 자체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종합 성형기 성능을 개소하고 1차 건설의 온도와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담한 기술 혁신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정전에 비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서 생산량이 늘어난 데 맞게 제품 질도 따라서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여기서 생산 장성의 열쇠를 찾고 모두가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을 내놓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로기 하나만 놓고 봐도 원가를 25%나 전략하면서도 동작의 믿음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레기 생산에 필요한 절연물, 이거 이번에 기술 혁신해서 국산화하고 또 4단계 생산에 필요한 가공지구들도 새롭게 제작해서 로력과 전기를 전략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 나선 남포 유화 생산 사업소에서 원료의 재자원화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기업소 모양자 집소를 토해하던 끝에 기업소에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적극 개발시킨다면은 좋은 방향이 나올 것이다. 하여 우리 세척 공정 하나만 봐도 세척 공정에다 공기를 불어여니까 세척이 깨끗해지고 방막 이질이 아주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재산화에서 찾게 된 결론은 일꾼들이 착장도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소에는 인재들 찾아내 가지고 그들을 적극 개발시킨다면은 좋은 방향과 방도도 나오며 재산화도 잘 되고 기업소의 경영 활동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기가 바로 우리가 자체로 만든 원료자동 공급기입니다. 이전에는 공정별로 원료를 혼합해서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설비 가지고 원료의 혼합으로부터 운반, 공급에 이르기까지 자동적으로 진행되니까 노력을 전략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에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올 일념 안고 총단군 구학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비오모판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벼목이라서 온도, 습도, 영양 관리가 기본인데 우리 작물에서는 낙하오미 온도 차이가 심한 조건을 맞게 방막 관리에 크게 힘을 넣고 있습니다. 모판 온도와 대기 온도가 거의 가까워지는 시간에 방막을 벗기고 중장 촉진제와 대형 비료를 5일 간격으로 분배해주고 또 건조한 날씨 조건에 맞게 3 내지 5일에 한 번씩 물주기를 해서 토양 습도를 70 내지 80%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변모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한편 구장군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은 생산을 정상화해서 협동농장들의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안의 협동농장들의 토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여러 가지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육농기에 들어선 데 맞게 모판에 쓰일 복합비료를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해 설비들을 만가동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은 봄철 약초 재배 월간입니다. 봄철 약초 재배 월간을 계기로 평양시에서 나라의 귀중한 약초 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초 재배 월간에는 산가들의 더 많은 약초를 조성하고 자원을 누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효능 높은 약초와 약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꾸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에서는 올해 4월 약초 재배 월간 기간에 수십 정도의 약 원료림에 약초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시안의 모든 약초 관리소들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십 종의 약초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고 또 어미자, 감초, 당귀를 비롯한 이런 약초들을 도입 재배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번 약초 재배 월간에 약초 정자와 약초 모두를 제때 자기 모판에 파종하고 지난 시기 재배하지 못한 약초들을 우리 풍토 순환시키기 위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대성 약초, 온대성 약초 이런 약초를 키우고 있는데 한대성 약초들은 대체로 일기 조건보다 빨리 나옵니다. 현재 파종한 약초들이 자기 시기에 씨앗이 나오도록끔 습도 보장 사업과 함께 병해충 예찰 사업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식물 성장 촉진을 뿌려줘서 약초들의 성장을 더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청국의 일꾼들과 산림연구원의 연구사들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식물들을 더 많이 육종하고 포치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유모란이라고 할 때는 모란 속 식물들 중에서 기름 함량이 높은 이 새로운 품종의 모란 식물인데 기본은 먹는 기름, 이 기름 함량이 콩에 비해서 거의 2배 높습니다. 2배. 콩 같은 거는 해마다 심어야 하지만 유모란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저 한 50년 정도 심어서 계속 열매를 지속적으로 딸 수 있습니다. 산림토지, 림농복합경영 대상지를 비롯한 산림토지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작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유모란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이제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물질, 이 물질이 이제 그 올리브 기름보다 거의 수십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함량이. 매우 고급한 기름입니다. 이제 봄은 생활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가을뿐 아니라 4월 초까지만 심으면
나무 사람들이 가을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생육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고 기름 함량이 높은 이런 개체들을 골라서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검정하고 조직배양 방법으로 빨리 포착하려고 연구사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들쭉 재배를 양강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북부 고산지대에서만 진행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중부지대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새 품종을 육정해가지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퍼칠 수 있는 조직배양 번식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이에 토대해서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으로 이제 들쭉 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내에 우리나라 북부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던 그 들쭉 나무와 대비해 볼 때 계통이 우선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약효 성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용량물질 함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심으면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수확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과 11월은 민족유산 애호볼간입니다. 대성산 유적관리소에서 민족유산 애호볼간을 계기로 력사 유적들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강법사 대웅전과 초랑문의 축대보수 사업에 중심을 놓고 육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육사유적 유물들은 유구한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온상대로 보존할수록 더 가치가 큽니다. 지난해 장마철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육사유족들이 손상되지 않게 한 좋은 경험을 살려서 콧물이나 동파가 나도 육사유족들이 손상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백 미터에 달하는 물도랑들을 새롭게 정리하였고 잔디밭 정리 사업도 잘해서 구면모를 일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1일 하루 동안에만도 87만 1,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전염병 발병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하루 동안 1만 3,900여 명이 무서운 병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4,441만여 명, 사망자 수는 307만 85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21일 하루 동안에만도 29만 5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인디아는 연속 7일째 20만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하루 사망자는 2천여 명으로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폭발적인 감염자 급증으로 새로운 환자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은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 접수도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급증하는 사망자들로 해서 화장터들과 공동묘지들에는 미처 수습할 수 없이 시체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 정부는 지난해 9월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대류행병 사태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 나라 보건당국은 올해 3월에 자국이 대류행병과의 싸움에서 종결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모임들을 진행했고 이 기간에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비루스 전파의 가속화를 몰아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인디아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급증하는 것이 변종 비루스 B1617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총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전파되던 초시기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력이 강한 변종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1월부터 매일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도이칠란드는 유럽에서 영국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카나다에서도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19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 하루 평균 8,6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7%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변종 비루스 감염자는 6만 6,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필리핀의 남부에 위치한 세부섬 앞바다에서 화물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4명의 선원들이 사망하고 9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대원들이 행불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버려진 수지병 마개를 재생利用해서 색안경을 만들었습니다. 안경 생산 공정을 보면 수지병 마개들을 분쇄하고 그것을 녹여 흉타에 부어서 안경테를 만든 다음 안경알을 끼워서 색안경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00여 개의 색안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든 수지병 마개는 3만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제작자들은 자그마한 색안경을 만드는 데 재이용되는 수지의 양은 보잘것없지만 이 사업이 수지 오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심지어 쓰레기로 생각하던 일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지 오물은 2회, 3회, 4회, 5회, 지효는 7회나 재생利用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수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신흥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신의주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4월 23일 금요일 음력으로 3월 열이틀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고 서해안 중부 이남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이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화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